62세의 이창호 씨는 같은 침대에 사랑하는 아내가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사무치는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의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부위는 조용히 가라앉아 있거나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도 이내 힘없이 다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밤이면 그는 아내에게 들킬까 봐 등을 돌리고 일찍 자는 척했지만 속에서 갉아먹는 무력감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처음엔 스스로에게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지라고 위로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당연함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짐이 되어 그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비아그라 한 알 없이도 거짓말처럼 예전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많은 중년 남성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이제 나는 망가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정비가 필요해졌는데 제대로 된 관리 없이 방치된 결과일 뿐입니다. 특히 60세를 넘기면 젊었을 때처럼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정기적으로 기름칠과 정비를 받아야 하듯 말이죠. 병원에 갈 필요도, 비싼 약을 쓸 필요도,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민간요법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뿌리부터 해결해주며 나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본론 1. 발기의 원리와 운동법. 많은 분이 발기는 심장이나 성기 그 자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오래 앉아 있고 운동량이 줄어들면 하체의 혈관이 막히기 쉬워집니다. 이 경우 욕구가 생기더라도 혈류가 충분히 강하게 흐르지 않아 발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이 물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좁아진 혈관은 성기에 피가 필요한 곳까지 흘러가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다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만약 차갑고 힘이 없다면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약국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다리입니다. 잠들어 있는 남성을 깨우기 위해 가장 먼저 뚫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다면 정체된 하체의 혈류를 어떻게 다시 깨울 수 있을까요? 약이나 의료 처치 없이 순환계를 다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매우 간단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매일 올바르게 다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다리 뒤로 차기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알려주는 이 동작은 하루 3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골반과 성기혈관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똑바로 서서 한 손으로 의자나 벽을 가볍게 짚어 균형을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약 20에서 30cm 정도 찹니다. 너무 높이 들 필요는 없고 무릎을 곧게 유지한 채 엉덩이 근육이 움직이는 걸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를 뒤로 보낼 때 엉덩이에 살짝 힘을 주고 1에서 2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줍니다.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세요. 양쪽을 번갈아 가며 15회에서 20회씩 반복하면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뒤쪽 근육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근육은 신체의 자연 펌프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자극되면 혈액이 골반과 성기로 강하게 밀려 들어갑니다. 많은 분이 마사지나 약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근육의 움직임이 없으면 혈류는 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무릎 관절이나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관절에 문제가 있는 고령 남성에게도 아주 적합합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작은 부분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항상 허리를 곧게 세우고 다리를 찰 때 상체가 앞으로 기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리를 뒤로 보낼 때 엉덩이 부위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진다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호흡도 잊지 마세요. 준비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다리를 찰 때는 천천히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호흡과 근육의 움직임이 결합되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두 번째 운동은 1분 미니 스쿼트입니다. 다리차기 운동이 끝난 후 제가 자주 권하는 추가 동작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깊은 스쿼트가 아니라 무릎 통증이 있거나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부드러운 버전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섭니다. 무릎을 약 30도 정도만 천천히 구부립니다. 깊게 앉을 필요 없습니다. 그 자세를 약 3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일어납니다. 일어설 때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 동작을 1분간 10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과 골반 주변의 근육을 자극하는데 이 부위는 전립선 및 성혈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동작이 고령자에게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가볍지만 동시에 필요한 부위에 강력한 혈류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가 이 운동을 2주간 실천한 후 하체가 따뜻해졌다고 말했고 이전에는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밤중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 즉 다리차기와 가벼운 스쿼트는 하루에 총 4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꾸준히 실천한다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남성을 깨우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본론 2. 황금 시간대와 습관. 하지만 이 두 가지 운동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지 동작을 정확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시간대에 실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황금 시간대는 바로 별표 아침에 일어난 직후 별표입니다. 밤새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던 몸은 혈액순환이 느려져 있는데 특히 하체의 경우 더 심합니다. 이때는 혈관이 마치 먼지로 막힌 도로처럼 막혀 있는데 바로 뚫어주지 않으면 혈류가 계속 정체되어 하루 종일 몸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은 마치 순환 시스템 전체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을 몇 번만 해도 다리나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몸이 원래의 작동 방식을 기억해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저녁에 운동을 하게 되면 효과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활동이 적어지면 혈관이 뻣뻣해지고 아침보다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열심히 운동해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동작이 틀려서가 아니라 시간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2주간은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기억력과 비슷해서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그걸 기억하고 자동 반응으로 바꿔줍니다. 단 3일 하다가 그만두면 겨우 문을 두드린 혈관은 다시 닫히고 몸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많은 환자가 처음에는 고작 몇 분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의심했지만 2주 후에는 그들 스스로 다시 병원을 찾아와 정말 변화가 느껴집니다. 선생님 D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만 종종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별표 운동 직후 따뜻한 물 마시기 별표입니다. 운동이 끝난 직후는 혈관이 확장되고 순환이 활발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막 뚫린 관에 새로운 물줄기를 부어주는 것과 같아서 혈류를 더 멀리, 더 강하게, 더 깊게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을 마시면 낮은 온도 때문에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며 지금까지 만든 효과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 됩니다. 작지만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드는 디테일입니다. 본론 3. 영양 섭취, 시트룰린과 아연. 아침 운동을 습관화하고 꾸준히 실천하게 되면 그것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고 그 힘을 오래 지속하려면 내부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혈관을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주는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연구하고 치료해오며 제가 확인한 결과 남성의 성기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데 특히 강력한 효과를 가진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두 성분이 모두 자연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별표 시트룰린, 신널린, 과자연, 징, 별표입니다.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사실 비아그라도 이 산화질소 시스템의 작용 원리를 이용한 것이지만 그것은 강하고 즉각적인 개입 방식입니다. 반면 시트룰린은 이 과정을 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자극하며 부작용도 적습니다. 쉽게 말해 비아그라가 막힌 문을 억지로 밀어 여는 것이라면 시트룰린은 열쇠로 문을 조용히 여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발기력, 성욕, 남성다움을 결정짓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세 이후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아연 부족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질 뿐 아니라 면역력, 근육 지구력, 성관계 후 회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연은 남성의 생리적 기반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다시 세우고자 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좋은 소식은 처음부터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트룰린과 아연은 일상에서 흔히 먹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며 올바른 선택과 섭취 타이밍을 안다면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시트룰린은 수박의 하얀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맛이 없다고 버리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붉은 과육보다 더 많은 시트룰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박 외에도 애호박, 단호박, 오이, 그리고 대두, 검은 콩 같은 콩류에도 소량 들어 있습니다. 다만 혈액순환 개선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얻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 소화력과 흡수력이 떨어진 경우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아연은 식품 공급원이 훨씬 다양하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굴은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 중 하나로 중간 크기 굴 한 마리만으로도 성인의 하루 아연 권장 섭취량의 절반 가까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박씨, 검은깨, 해바라기씨 같은 씨앗류, 붉은 고기, 동물의 간, 달걀 등에도 아연이 풍부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술, 진한 커피, 가공식품 등은 체내 아연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점은 음식이 자연스러운 영양 공급원이긴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섭취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트룰린은 소화 과정에서 쉽게 손실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빠르고 확실한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식단과 건강 보조제를 병행하여 섭취하는 것을 저는 자주 권합니다. 이렇게 해야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66세 최병국 씨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아그라를 몇 번 시도해봤는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안 먹으면 아무 반응이 없고 먹으면 어지럽고 불편해지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료 결과 최 씨는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고 이는 비아그라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쉬운 요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연과 시트룰린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고 저염 식단과 가벼운 아침 운동을 병행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6주 후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도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아내도 제가 더 건강해 보인다고 했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두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올바른 영양소를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기에 활용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 회복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일어납니다. 본론 4. 심리적 안정, 아랫배 호흡법. 많은 남성이 간과하지만 실제로 신체의 성적 반응을 조용히 억제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스트레스 별표입니다. 발기장애가 항상 신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사례에서 혈관 상태도 괜찮고 호르몬 수치도 심하게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불안과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투쟁 혹은 도피, 파이트 오어 플라잇 상태를 담당하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심박수는 빨라지고 호흡은 가빠지며 혈액은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팔다리로 몰리게 됩니다. 동시에 성기 주변으로 가는 혈류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발기 반응이 없는 이유는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지금 어떤 위협에 대응하라고 프로그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협이 실제가 아니고 단지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게다가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골반적은 즉 항문 주변과 방광 및 성기를 지지하는 근육들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부위가 경직되면 혈액순환이 어렵고 신경이 눌리며 결과적으로 자연스러운 성반응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느린 호흡을 통해 골반절을 이완시키는 훈련은 몸이 투쟁 모드를 끄고 휴식과 회복 모드로 전환되게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별표 아랫배 부드럽게 호흡법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깊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배 아래와 사타구니 주변까지 따뜻하게 풀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하루에 1~2회, 한 번에 5에서 7분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마음이 가장 이완되기 쉬운 시간에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때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편안하게 등을 대고 침대에 누워도 좋고 부드러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어깨, 목, 배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호흡을 시작합니다. 코로 약 3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복식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얕은 흉식 호흡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쉴 때는 입으로 약 6초간 천천히 숨을 내쉬며 동시에 항문, 고환, 사타구니 사이가 부드럽게 풀어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억지로 힘을 주거나 조이지 말고 마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내내 그저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사타구니 사이가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 그리고 온몸에 평온함이 퍼지는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이때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부교감 신경입니다. 부교감 신경은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며 동시에 성교, 발기, 쾌감 같은 생리적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매일 단 몇 분만 실천해도 몸은 서서히 자연스러운 반응을 기억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효과는 단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많은 의학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골반저근을 이완시키면 성기 주변으로 가는 혈류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이는 생리학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은 이완되고 그동안 수축되어 있던 부위, 특히 성기 주변으로 혈액이 원활히 흐르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큰 손상이 없는 심리적 원인의 발기 장애의 경우, 때로는 단 한 가지의 분명한 신호, 즉 이제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만으로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호흡을 하는 동안 체내에서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낮아집니다.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과 성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 규칙적으로 호흡과 이완을 실천하면 의식과 신체의 생리 반응 간의 연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쉽게 말해 몸의 이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면 뇌에게도 이제 반응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특별한 점은 자극적인 이미지나 억지로 상상하는 방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오히려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하거나 감정을 둔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흥분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몸 안에 집중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서서히 퍼져나가는 감각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저는 아직도 서병훈 43세 씨의 사례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극심한 피로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아내와의 관계에서 매번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이완호흡을 실천하도록 지도한 후 그는 4주간 꾸준히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재진 씨,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잠도 잘 자고 머리도 한결 가볍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몸이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자연스럽게요. 또 다른 환자인 황진택 70세 씨는 침실에만 들어가도 긴장감이 극심해져 아내가 살짝 손만 대도 몸이 바로 꺼져버리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개월간 꾸준히 훈련한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불안하거나 긴장하지 않아요. 모든 게 참 부드럽고 마치 젊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아내도 예전과는 다르다고 느낀대요. 제가 더 건강해서가 아니라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라고요. 본론 5. 남성을 망치는 6가지 습관. 수천 명의 고령 환자를 치료해오며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방법을 적용해도 환자가 여전히 혈관을 서서히 파괴하는 습관을 유지한다면 성기능 회복의 효과는 잠깐 타올랐다가 곧 사그라지는 불꽃처럼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즉각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생명의 흐름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있어 그 생명력은 바로 남성다움, 발기력, 성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는 조용하지만 집요한 살인자입니다. 한 개비의 담배에는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니코틴은 급성 혈관 수축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담배를 피운 직후 혈관은 즉시 수축되어 온몸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며 특히 성기 부위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더 나아가 장기간 흡연 시 니코틴은 혈관 내벽의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혈관 확장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무력화시킵니다. 이 내피가 망가지면 혈관은 딱딱하게 굳고 산화질소, 발기를 돕는 물질에 대한 반응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발기장애 위험이 3배 높고 금연을 하더라도 회복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그 다음은 별표 너무 오래 앉아있고 활동이 부족한 생활습관 별표입니다. 겉보기에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하체 혈액순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골반과 다리 쪽에 혈액이 고이게 됩니다. 근육의 수축이 혈액을 밀어주는 힘을 제공하지 못하면 정맥순환이 약화되고 미세순환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전립선이나 음경해면체처럼 성반응의 중요한 부위로 혈액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사무직이나 운전직 종사자의 경우 30에서 6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기지개를 켜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입니다. 튀긴 음식, 동물성 지방, 정제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동맥경화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키고 혈관 내부에 플라크를 형성해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고 혈류를 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생성 과정까지 방해하여 대사장애와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남성의 성기능을 조용히 그리고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기름진 고기 구이, 바삭한 튀김, 크림 가득한 케이크, 탄산음료, 동물의 내장처럼 익숙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도 자주 먹으면 결국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나씩 죽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활력을 되찾고자 한다면 우선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나이나 체력이 아니라 매일 피우는 담배, 너무 오래 앉아있는 의자, 무의식적으로 고르는 식사 한 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제가 앞서 소개한 3가지 방법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겉보기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남성의 성기능, 특히 50세 이후에 조용히 큰 타격을 주는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별표 자주 술을 마시는 것 별표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의 음주는 더욱 해롭습니다. 많은 사람이 잠자기 전 와인 한 잔이나 소주 한 잔이 긴장을 풀고 부부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술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술은 남성의 주요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성욕이 떨어지고 발기 반응이 약해지며 발기 지속 시간도 짧아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술은 중추신경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시스템은 성반응을 조절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도 자주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기장애와 조로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악화는 서서히 조용히 진행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미 통제 불가라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다음으로 겉보기에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별표 수면 별표입니다. 양질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몸이 호르몬을 재생하고 혈관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을 자연스럽게 분비하게 되며 이 두 가지는 남성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늦게 자거나 수면이 얕고 불규칙하거나 매일 6시간 이하로 잠을 잔다면 이러한 호르몬 생성 과정이 중단됩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피로, 정신적 무기력, 그리고 결국 성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약을 쓰지 않고 수면만 개선했을 뿐인데도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은 몸이 언제나 필요로 하는 자연의 약이며 특히 50세 이후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발기 장애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장기간 지속되는 심리적 스트레스 별표입니다. 불안한 마음 상태에서 살거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성관계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자주 느끼는 경우 몸은 대량의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의 파괴자라고 불릴 정도로 성호르몬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발기 반응과 성욕을 조절하는 신경계 전체를 억제합니다. 저를 찾아온 많은 환자 중 건강검진상 특별한 이상이 없는 분들이 많았지만 심리적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면 불안, 실패감, 열등감이 뚜렷하게 드러나곤 했습니다. 이런 경우 뇌는 무의식적으로 작동 중지 반응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해도 이전의 실패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뇌가 자동으로 반응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학습된 심리적 무력감이라고 하며 실제로 이는 혈관 손상이나 호르몬 부족보다 회복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원하는 성반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흡연, 음주, 오래 앉아있기,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 심리적 스트레스는 각각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성기능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룹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회복하고자 하고 본래의 남성다움과 자신감을 되찾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회복법은 바로 이 습관들을 동시에 끊어낼 때 비로소 온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능을 되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유재홍 님의 기적. 제가 직접 경험한 한 남성의 전면적인 회복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몸에 진심으로 집중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에 사시는 유재홍 씨 68세. 수천 명의 환자 중에서도 유 씨는 정말 전형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선 그는 말수가 적었고 그저 한숨을 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짜 남자인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유 씨의 문제는 특정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쌓여온 피로와 무관심의 결과였습니다. 40년 가까이 담배를 피우셨고 매일 밤 잠이 잘 오게 하려고 소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으며 혼자 살다 보니 식사가 불규칙했고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을 보다 늦게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움직임에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부부 관계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아그라도 몇 번 시도했지만 어지러움,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으로 결국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정밀 진료 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연스럽게 다시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3분간 다리 뒤로 차기 운동과 1분간 가벼운 스쿼트를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부터 시작하자고 안내했습니다. 동시에 시트룰린과 아연을 정해진 양과 시간에 맞춰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식단은 기름진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늘리며 굴과 호박씨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금연을 권했고 술도 서서히 줄이며 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7분간 골반적인 이완 호흡을 하도록 했습니다. 첫 주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다리가 따뜻해졌고 피로가 덜해졌다고 하셨고 둘째 주에는 아침에 뭔가 이상한 반응이 있었는데 기분은 좋네요 라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넷째 주에는 그동안 피하던 아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고 밤이 되어도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진료실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무슨 약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예전에 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침대에서만이 아니라 아침에 제 손을 잡아주는 그 눈빛에서도요. 사실 유 씨는 어떤 특별한 약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4가지를 실천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2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고 혈관을 돕는 영양소를 보충하고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을 바꾸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느끼기 위한 느린 호흡을 배운 것입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꾸준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만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몸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올바른 방법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며 시작한다면 얻게 되는 것은 단지 하룻밤의 성취가 아니라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유 씨처럼,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순간 시작을 결심한다면 말이죠. 요약하자면 만약 당신이 50세 이후 부부 생활에서 점점 위축되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을 뿐입니다. 아침 운동으로 하체를 깨우고 혈관 확장을 돕는 영양소를 제대로 보충하며 자기 전 골반적인 이완 호흡을 실천하세요. 여기에 흡연, 음주, 늦은 수면, 만성 스트레스 같은 생기를 갉아먹는 습관을 함께 끊는다면 당신은 충분히 예전의 활력, 자신감, 그리고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응원을 보여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진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 남성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회복의 여정은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